늙으면 사랑도 못하나. 연애한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걸까? 누군가 말한다. 어르신 이제 손주나 보셔야죠. 또 다른 이는 말한다. 에이 나이 들어 연애하면 망신이지. 웃음으로 넘기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콕콕 박힌다. 하지만 심장은 주름지지 않는다. 팔자주름은 깊어도 두근거림은 여전히 싱그럽다. 사랑은 나이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사랑은 그저 찾아온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떨릴 수 있음을 증명해준다. 나는 어느 날 정말로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동네 도서관, 오후 햇살이 길게 창가를 비추던 날이었다. 책장을 사이에 두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웬 설렘이라. 민망해 고개를 숙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며칠 뒤 또 마주쳤다. 어쩐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오늘은 무슨 책 빌리셨어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소설책 하나요. 사실 책도 좋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 나누는 게 더 반갑네요. 귀가 화끈거렸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에 가는 발걸음이 자꾸 빨라졌다. 처음엔 소소한 대화였다. 책 이야기가, 날씨 이야기가 점점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다. 서로의 젊은 시절, 서로의 가족 이야기, 지나온 고생담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불려나가는 듯한 설렘. 내 나이를 잠시 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마주보았다. 눈빛은 따뜻했고 웃음은 포근했다. 우리는 늙었지만 마음은 한참 젊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도서관 대신 카페에서, 카페 대신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 짧은 산책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여행 같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다. 소문은 금방 돌았다. 아이고 저 나이에 연애라니 꼴사납네. 재산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웃의 수군거림은 귓가를 파고들었다.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들어갔다. 아들이 정색하며 말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혹시 돈 보고 다가온 거 아닐까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체면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을 했을 뿐인데 왜 죄인이 된 기분일까? 사랑은 잘못이 아닌데 왜 모두가 손가락질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갈등이 앞으로 더 큰 폭풍으로 다가올 줄은. 사랑과 가족, 체면과 행복,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집안 분위기는 서늘했고 자식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엄마, 진심으로 말해봐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누군가 노리고 접근하면 어쩌실 겁니까?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말은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날 부끄럽게 만드는 비난이기도 했다. 자식의 목소리에서 사랑보다 불신이 크게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죄가 아닌데 왜 이토록 숨죽여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다시 결혼이라도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유산은요? 앞으로 우리 가족은요? 그 말에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다.
그토록 힘들게 모은 돈, 자식들을 위해 쌓아두었다고 믿었던 재산이 이제는 사랑을 막는 벽이 되어 날 올가매고 있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아버지,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어요. 혹시라도 돈 때문이면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의 목소리는 걱정이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불안, 그리고 욕심이었다. 이웃의 시선은 더욱 따가웠다. 동네 장터에 나가면 귓말이 들려왔다. 나이 들어 연애질이라니 애들도 불쌍해라. 돈 많다던데 저러다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어 갔다. 그와 만날 때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손을 잡고 걸어도 어쩐지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손을 놓게 되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웃다가도 문득 이 웃음이 내 가족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결국 어느 날 아들과 큰 소리가 오갔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체면은요? 재산은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나도 울컥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선택도 못해? 너희는 결혼도 하고 사랑도 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부모라서 늙었다고?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속에 묻어두었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지키려는 겁니다. 제발 현실 좀 보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사랑을 지켜야 할까? 가족을 지켜야 할까?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길이 없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결국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힘들지요? 나도 알아요.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고. 하지만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붙잡던 손을 스스로 놓아야 한다는 현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집은 적막에 잠겼다. 밥상을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고 TV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밥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국물은 눈물의 짠맛이 더해졌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그의 미소가 떠올랐다.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 자식 앞에 무너진 내 모습, 그리고 남은 세월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덮쳐와 숨이 막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늙으면 사랑도 못하는 걸까? 이 나이에 느낀 두근거림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가슴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사랑을 놓았지만 사랑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덤덤하게 흘러갔다. 나는 사랑을 손에서 놓았지만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었다. 혼자 걷는 골목길마다 함께 걸었던 발자국 소리가 겹쳐졌다. 텅 빈 집의 의자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앉아있는 듯했고 밥상 위의 국그릇은 언제나 하나가 모자란 듯 허전했다. 밤이 가장 괴로웠다. 잠자리에 누우면 함께 나눈 웃음과 눈빛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났다.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번호를 누르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혹시 전화라도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으며 몇 달을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소식이 들려왔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은 내 마음을 단숨에 흔들었다.
주저하지 않았다. 두 다리가 내 의지보다 빨리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 위로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 날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몇 달간 애써 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잘 지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후 자식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대하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외로움과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딸도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우리 엄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요. 그제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풀렸다. 사랑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할 것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랑이 더 간절하고 소중하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황혼의 길 위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이제는 몰래 숨을 필요도 죄인처럼 움츠릴 이유도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었고 차분하지만 뜨거웠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 같았다면 황혼의 사랑은 모닥불 같았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남은 세월을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불빛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기한이 없다는 것을. 늙었다고, 주름이 늘었다고 사랑이 멈추는 게 아니었다.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한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도 자식의 반대도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사랑을 선택한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침내 부모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늙으면 사랑도 못하나? 아니다. 늙어도 사랑은 찾아온다. 그 사랑은 젊은 날의 서툰 열정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다. 황혼의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을 빛내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 두근거림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권리이고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황혼도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